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7일까지를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버스와 항공기, 여객선 등을 증편하는 특별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여름 휴가객들의 70%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여름 휴가철 교통 상황과 안전운전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더위가 절정을 이뤄 오늘 서울이 34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것은 지난달 10일 이후 26일 만이라고 합니다. 무더위는 주말까지 계속되면서 서울 낮 기온이 연일 33도를 웃돌 것이라는 예보여서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 곡 올리비아 뉴튼 존의 Banks of the Ohio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주가 여름 휴가객들로 인해서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이 심한 주라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본부 임재경 박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가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각한 주로 예상이 된다고요? 네, 저희 한국교통연구원이 총 9,100세대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기간 동안에 전체 휴가객의 한 38% 정도가 몰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7월 24일까지 8월 9일까지 기준으로 17일간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일평균 한 459만 명이 이동을 하고 여름 성수기 사상 최대치인 총 7,800만 명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는 작년에 비해서 한 5%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 작년보다도 5%가 늘었다면은 그 원인은 뭐로 봐야 될까요? 휴가객들이 늘었나요? 예, 휴가 교통량이 작년에는 한 전년에 비해서 2.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는데 올해는 전년에 비해서 한 5% 정도로 약 2배 정도 더 높게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올해는 메르스의 영향으로 여행이나 휴가를 자제했다가 이번 여름 휴가철에 교통량이 이렇게 집중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어느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지 그런 내용도 분석이 나온 게 있나요?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예상 휴가 지역으로는 동해안권이 2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다음이 남해안권, 서해안권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고속도로별 이용도도 영동고속도로가 29% 정도 그리고 그다음이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가 나타나서 영동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임 박사께서는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예, 저는 광주에 있는 아이들 외가에 다녀왔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은 별로 고속도로가 막히진 않았나요? 저는 이번에는 운전 피로와 고속도로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KTX로 다녀왔고요. 귀경길에는 심야 고속버스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편안하게 다녀오셨겠네요. 예. 보통 여름 휴가철에는 서울 도심에서 차를 보기가 좀 어려운데 이번 휴가철에는 비교적 도심에도 차가 많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네, 아직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메르스로 그동안 위축이 되었던 판매 활동이나 백화점 세일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 등이 재개가 되면서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 금요일이죠. 오는 14일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했는데 그때 최악의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이렇게 지정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연휴인데다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연휴 효과와 통행료 면제 효과가 겹쳐서 아마
또 그 통행료에 의한 수요 조절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교통량이 평시보다 크게 증가를 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휴가철 안전운전에 대한 얘기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여름 휴가철에 교통사고가 1년 중에 가장 많이 발생이 한다고요? 네. 사실 1년 중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시기는 5월하고 10월이고요. 예. 하지만 여름 휴가철에도 평상시에 비해서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7, 8월에 평상시에 비해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한 5% 정도 더 나고요. 부상자도 약 한 7% 정도 더 많이 발생합니다. 예. 사고가 유난히 많이 발생하는 고속도로가 따로 있습니까? 네.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경부고속도로가 58명, 서해안고속도로가 33명, 그다음에 영동 중앙, 중부 내륙 호남 이렇게 되고요. 발생 건수로는 경부고속도로와 677건, 그다음에 서울 외곽, 영동, 서해안 순으로 경부고속도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교통사고 발생 원인도 분석이 되나요? 네, 휴가철의 교통사고 원인을 법규 위반별로 보면은 안전운전 불이행이 56% 정도, 신호위반이 한 11% 정도, 또 안전거리 명포가 한 10% 정도, 그다음에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본적인 질서 위반이 많이 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휴가철에는 길도 막히고 또 멀리 가다 보면은 졸음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졸음운전은 어떻게 쉬는 수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예, 그래서 휴가철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평시에 비해서 한 19% 정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더운 날씨와 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인해서 낮 시간대에 졸음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졸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잠을 잔 상태에서 운전을 하시고 동승자와 가볍게 대화를 하시거나 실내 환기도 주기적으로 하시고 껌을 씹거나 하시되 그래도 졸음이 올 때에는 역시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스트레칭도 하시고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휴가철에 워낙 차들이 밀리다 보니까 밤에 이동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밤길 안전운전 요령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밤에 운전하는 것은 생리적인 기능이나 운전 기능이 낮과는 다르고 주간보다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또 빨리 목적지까지 가고 싶은 충동이 생겨서 과속하기 쉬운데요. 밤길에는 시야도 불량하고 주변 지형도 생소하기 때문에 주간보다 속도를 좀 낮춰서 운행을 하시고 전체 운전 시간을 약 한 5시간 내지 6시간 이내로 하시고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휴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하는 분들은 많이 줄었죠? 어떤가요? 네. 휴가철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평시에 비해서 약 한 11% 정도 적게 발생하고 있지만 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 낮 시간대의 음주운전 비율이 평시에 비해서 약 27%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도 한 5%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스마트폰인가요? 그런 것 때문에 사고 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시기하고 맞먹게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예. 조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사된 바는 없지만은 스마트폰 사용이 교통사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운전 중에 사실 무슨 문자를 확인한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운전 중에는 절대로 통화나 스마트폰 조작을 하지 마시고요. 예. 외국에서는 사실 IT 존이라고 해서 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지역을 따로 정해놓고 단속을 엄격히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휴게소 같은 데서나 좀 잠깐 쉬면서 이용을 해야 되겠네요. 예, 휴게소도 있고 이제 졸음 쉼터가 또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예. 그때 사용하시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렌터카 이용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이런 렌터카 이용하는 분들한테 이런 점은 좀 주의해라 하고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 휴가철에는 렌터카 교통사고가 평시보다 약 한 18% 정도 많이 발생합니다. 나이대별로는 20대 운전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운전 경험이 적은 20대 운전자가 좀 차분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것이 요구가 되고요. 예. 또 렌터카를 빌리실 때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에 제2 운전자까지 가입을 하시고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또 즉시 연락 가능한 비상 연락망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밖에 뭐 여름철 휴가 기간에 챙겨야 할 안전운전 정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운행 전에 브레이크나 와이퍼, 전조등, 타이어 등의 기본적인 차량 상태를 점검해 주시고요. 비상시를 대비해서 삼각대, 야광봉 등의 비상물품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마을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휴가지에서 지방도로를 이렇게 주행하시다가 마을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주변 보행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속도를 한 50에서 60km 정도로 낮추어서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본부의 임재경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석현 앵커가 드리는 힘내라 대한민국. 시작 직후 방황하다 경비원직을 시작한 지 오늘이 한 달째 됩니다. 24시간 교대 근무로 아직은 적응하기 힘들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지가 멀리 있는 탓에 새벽 4시에 집에서 출발해야 교대 시간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죠. 아침 먹을 시간이 없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그 시간에 일어나 재료 준비해서 김밥 싸고 간식 챙겨주고 자신도 출근 준비하기 바쁜 제 집사람에게 고맙고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군요. 여보, 다 잘 될 거야. 우리 힘내자. 고맙고 사랑한다. 제 집사람이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신청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김지영 씨의 힘내라 사연 보내드렸습니다. 김지영 씨가 힘을 드린 아내분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앤디 오홀 라이브전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은 불수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옵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 참여하실 분 지금 바로 50원의 비용이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지영 씨의 신청곡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듣고 오겠습니다. 2PM의 활력 충전, 비타민 충전, 미네랄 충전, 수분 충전. 내 심장은 하나만으론 채워지지 않는다. 비타민 미네랄 수분에 3-in-1 한 방에 채워라. 활력 충전 음료 하트비트. 10세대의 진화, 글로벌 판매 1600만 대의 놀라운 기록이 당신의 현재가 된다. 마침내 지금까지의 임팔라보다 더 찬란한 임팔라. 2015년 8월 가장 찬란한 준대형 세단이 온다.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임팔라 사전 계약 실시.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라일이 엄마 SS의 쉬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쉬나 이스턴의 텔레폰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도권 웰빙 시대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함께하는 분이시죠. 개그우먼 남정미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남정미입니다. 예. 오늘도 수도권의 다양한 행사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릴 소식은요. 총 57개 팀이 약 1000여 명의 예술가와 함께 참여해서 연극, 무용, 음악, 전시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펼쳐지는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2015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 8월 1일부터 9일 얼마 남지 않았죠. 서울 월드컵 경기장 안팎에서 열리는데요.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은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독립예술축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57개 팀, 1000여 명의 예술가가 함께 참여를 하는데요. 축제를 여는 오프닝 프로그램으로는 밴드 공연, 그리고 브라질 음악 파티 꽁따라뜨거라 바티바 뽕까 삼바 뮤직 페스타, 경기장 곳곳이 예술 공간으로 변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오픈 리허설 등이 진행이 됩니다. 예. 네. 그 메인 프로그램이 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예술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좀 기발한 것인데요. 경기장 총 3층 계단을 활용하는 무용 공연, 예. 쇼발, 이 무용단의 그 내려다보다 이런 무용 공연이 있고요. 경기장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의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영상 전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층의 남자 화장실에서도 이 퍼포먼스가 펼쳐지는데요. 예. 실험 집단 과학자들, 이 팀이 파도, 그 일렁임의 아름다움, 이런 공연을 펼쳐줍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장 관중석에 이제 종이컵 전화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전화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행사는 서울 프린지 네트워크와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운영회가 주최하고 상암포럼, 서울시설공단, 서울시 마포구, 서울문화재단이 후원합니다. 예. 가셔서 보시면 되게 특이하게 오픈된 공간에서 보실 수 있는 공연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세종문화회관에서도 다채로운 공연들이 열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대규모 종합 공연장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열리는 것은 국내 최초로 20세기 멕시코 미술 그리고 벽화 운동으로 널리 알려진 디에고 리베라의 단독 전시회가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예. 라틴 아메리카 현대 미술의 아버지, 그리고 멕시코의 국보라 불리우는 디에고 리베라의 단독전, 멕시코의 베라크루즈 미술관과 멕시코 외무부, 국립예술원과 갤러리 베아르테의 협업으로 멕시코 베라크루즈의 주 정부 소장품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되게 보기가 힘들다고 하던데 예. 디에고 리베라 멕시코의 자랑, 요 순회전이 중국 싱가포르에 이어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8월 16일까지 개최됩니다. 전시는 초창기, 그리고 스페인 여행, 전위 예술가들과의 만남, 멕시코 귀국, 리베라의 초상, 러시아 여행, 이렇게 6개의 주요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디에고 리베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그의 아내죠, 프리다 칼로의 사진전도 볼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멕시코의 여류화가 교통사고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남편의 문란한 사생활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고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작품으로 승화시키면서 1970년대 페미니스트들의 우상으로 인식되기도 했었던 아내 프리다 칼로, 일자 눈썹으로 좀 유명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예.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의 사진 찍은 것들. 근데 이 사진 찍은 것도 20세기 사진의 전설 레오 마티즈가 찍었다고 합니다. 예. 그 사람이 찍은 영화, 영상, 디에고 리베라의 다큐멘터리, 사진전 같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했었던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한 리틀 디에고도 같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벽화 체험 공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셔서 사진도 많이 찍어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네. 고전 음악을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열정의 오케스트라죠. 서울시 유스 오케스트라의 여름방학 청소년 콘서트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클래식의 여러 장르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채로운 청소년 음악회 2015 썸머 클래식이 열립니다. 예. 국내에서는 거의 연주되지 않은 곡, 에스탄시아 모음곡. 그러니까 에스탄시아라는 동네는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사이에 있는 그 사유지인데요. 예. 여기에 소, 말, 이런 이제 방목해서 키우는 동물들을 막 풀어서 헤쳐서 키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자연의 어떠한 노래들을 많이 모음곡으로 들려준다고 합니다. 예. 하모니카 협주곡도 들 수 있고요. 좀 오르간 교향곡, 국내 최고의 파이프 오르간으로 연주되는 오르간 교향곡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가격은 썸머 클래식 로얄석은 3만 원, 그리고 B석은 5천 원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8월 7일 오후 7시 30분 그리고 8월 8일 오후 5시 두 차례 열리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세종예술 아카데미 음악 교육 시리즈로 꿈나무 토요 음악회라는 게 있다던데 이건 또 뭔가요? 예, 요건 매주 토요일 오전에 부모와 자녀 온 가족이 함께 감성을 충전할 수 있는 음악회를 말하는 건데요. 예. 매달 색다른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가 있는 음악을 선사하는 꿈나무 토요 음악회. 전년에도 전성 매진을 기록한 인기 공연이라고 합니다. 예. 8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재미난 주제로 이어지는데요. 8월 공연의 주제는 꽃피는 클래식, 소프라노 손주연의 해설과 함께 꽃을 주제로 한 아름다운 노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예. 네. 8월부터 12월까지면은 뭐 몇 달 동안 계속되는 모양이죠? 예, 달마다 주제가 달라져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달은 꽃 피는 클래식이니까 꽃을 예. 주제로 하겠죠? 그 1월 오봉도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다던데 그건 뭔가요? 예, 나만의 1월 오봉도 병풍 만들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예. 조선시대 궁궐 정전의 어좌뒤 그리고 야외 행사 때 천마간의 옥좌뒤 돌아가시고 나면 임금의 이제 빈전 그리고 진전에는 국왕의 초상화 뒤에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할 병풍을 바로 1월 오봉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요걸 이제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해요. 예.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는 왕을 상징하는 유물에 대해 알아보고 왕을 상징하는 1월 오봉도에 담긴 의미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 친구들이 참여를 하면 자신만의 1월 오봉도 병풍을 직접 제작해보고 체험해보는 시간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름방학 아이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을 유익한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런 1월 오봉도 병풍 만들기라는 거는 어디서 열리나요? 이것도 여기 세종문화회관 안에서 열립니다. 예, 검색해보시면요. 세종문화회관 안에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검색해보시고 가족들과 함께 가보시는 거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개그우먼 남정미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윤지입니다. 저는 지금 을지로에 문을 연 밀랍인형 박물관 그레뱅 뮤지엄에 나와 있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만날 수 있는 현장 소리로 만나보시죠. 화면의 글씨에 두 눈을 맞춰주세요. 앞이나 뒤로 몸을 기울이지 마세요. 이제 부스를 나가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는 3층에 있는 아틀리에 부분이고요. 이곳에서는 이제 자신이 직접 밀랍 인형을 만드는 걸 체험할 수 있는 곳이고요. 이메일 입력하시면 지금까지 체험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메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인형도 참 신기했는데 제 사진을 넣어가지고 인형을 만드니까 신기했어요. 어떤 거는 진짜인 줄 알고 이제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보기 힘든 사람들인데 진짜 실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이 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색다르고 좋았던 것 같아요. 방학 때 아이들이 같이 와서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디 갈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연예인하고는 사진 찍을 일이 없는데 여기서 사진 찍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빅뱅 형아들이 진짜 같아요. 신기했어요. 밀랍 인형 처음 보는데요. 정교하게 잘 만들어줬고 제가 교사인데요. 저희 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와도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뱅 뮤지엄의 민지혜라고 합니다. 그레뱅 뮤지엄은 파리에서 온 왁스 뮤지엄이고요. 세계 유명 인사뿐만 아니라 한류 스타들의 밀랍 인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서울을 대표하는 한류 콘텐츠로서 계속 사랑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그레뱅 뮤지엄에서 리포터 이윤지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가 밀랍 인형 박물관 그레뱅 뮤지엄 개관식에 다녀왔습니다. 그레뱅 뮤지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이 되고요. 을지로 입구역 1번 출구로 나가시면 된다고 하네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그레뱅 뮤지엄 홈페이지나 02-777국에 4700으로 전화하시면 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앞서 1부에 나간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인데요. 사연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4695번님. 아버님이 얼마 전에 오토바이 타고 동네 돌아다니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날도 더운데 종일 누워만 계셔서 마음이 아프네요. 아버님 많이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요. 오늘 저녁에 뜨끈한 사골국 끓여갈게요. 네, 많은 분들이 훈훈한 사연 보내주고 계십니다.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께 힘을 주고 싶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되는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와 함께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랜디 뉴먼의 We Belong Together. 네, 취입처 기자들과 함께 수도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주 목요일은 서울시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원정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 관광 홍보를 위해서 중국을 찾아갔던 박원순 시장 동행 취재를 하셨는데 박 시장이 계속 빨간 바지를 입고 춤을 췄다고요? 예, 순방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는 중국 수도 베이징의 최대 번화가인 왕푸직루 노천 카페에서 서울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원조 한류 스타인 강타 씨 그리고 안무단 100명과 함께 K-팝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이 메르스로부터 안전한 관광도시 서울을 알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 중국의 인기 배우 천쉐둥도 합류해서 중국인들에게 서울 여행 초대장 같은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이 천쉐둥은 이 서울 시민의 2배 가까운 1,900만 명을 웨이보이 팔로워로 거느린 듯합니다. 이 박 시장은 어제도 빨간색 바지를 입고 춤을 췄는데요. 이 붉은색은 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색이죠. 이 중국 순방 첫날인 지난 2일에도 이 광저우에서 미스에이 멤버인 페이, 지아 등과도 이 빨간 바지를 입고 춤을 춰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균형 외교론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네, 이 박 시장이 지난 3일 상하이에서 베이징까지 5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이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또 베이징에서도 한 번 더 했습니다. 이 박 시장은 이 빨간 바지를 입고 춤을 추는 것은 평소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 어찌 보면 큰절보다 더 힘든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미국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예우를 갖춘 다음에 큰절을 올리고 중국보다는 미국이 중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을 염두에 둔 말이었습니다. 박 시장은 이 김무성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은 피하면서도 이 균형 외교론을 강조하면서 우회적으로는 이를 비판했는데요. 이 박원순 시장은 실사구시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이 우리 현재를 규정하고 미래의 번영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이 미국과는 안보와 국가 이해관계를 위해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중국과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고 무역도 미국의 2배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균형 외교론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 파리가 말리를 갈 때 말 궁둥이에 딱 붙어서 가지 혼자 날아가지는 못한다며 이 중국이라는 국가의 사용 설명서를 잘 알아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박 시장은 3박 5일 일정으로 중국 광저우와 상하이, 베이징을 차례로 방문하고 오늘 새벽 귀국했는데요. 이 박 시장은 오늘과 내일 휴가를 내고 다음 주에 업무에 복귀합니다. 예, 오래된 아파트 담장을 허무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네, 지난 2005년에 시작된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 사업인데요. 이 아파트의 오래되고 폐쇄적인 담장을 철거해서 그 자리에 산책로와 녹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163개 아파트에서 담장 4만 5천여 미터가 허물어졌고 대신 20만 2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녹지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여의도 공원 면적의 90%, 이 축구장 30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올해도 시내 아파트 6곳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내년과 오는 2017년에도 각각 17곳의 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까지 신웅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오늘 같은 날 어떤 음악이 좋을까? 음악도 이젠 내 입맛대로 척척 골라드려요. 뮤직 소믈리에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이 뽑아드리는 오늘의 추천 노래는?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입니다. 여름을 주제로 한 음악 특집 목요일인데요. 오늘은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에 수록된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곡 서머를 골라봤습니다. 시골의 여름 풍경을 세련되게 표현한 듯한 느낌의 곡으로 한동안 피아노 연습곡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던 곡이기도 합니다.
네, 장성문 감독의 피아노 곡 서머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